네, 떠오르는 이슈의 종목까지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정은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전략을 짜시는데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 또 현재 시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이제 정신만 차리면 이제 바짝 차리면 이제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최대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하게 되면 이 시장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세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인류사적 관점에서 이제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저 멀리 이제 농업혁명서부터 이제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그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고는 하나 5G나 6G로 대변되는 이제 통신 발달, 스마트라는 접두어의 각종 기술적 편의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AI, 빅데이터 등의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여기에 추가로 우리 인류의 오랜 수건이죠. 최근에 네.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제 탄소 절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약간의 뭐 부작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글로벌 정부들이 이제 각각 주도하고 있는 이 그린 뉴딜이 또 하나의 산업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은 잡고 계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네.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뭐 관련해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정책에도 좀 촉각을 세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화적인 정책을 그 측면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폐라는 것이 이제 저 멀리 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 2차 세계 대전을 지나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제는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거에 이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좀 일어나고 해결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폴 볼커 의장이 연 20%의 이제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만들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그 무너지고 그 사이를 이제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이제 각각 그 차지해 온 것이고요. 반면에 연 20%대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패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까지 해서 총 두 개의 축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다시 통화 정책으로 와서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시행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약 3조 원대의 그 자산으로 내려오던 시기에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지킬 것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연준과 이제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큰 재정 정책과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채권자, 채무자 중에 당연히 채무자가 좋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뭐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미국 정부가 채무자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준은 자산을 갖고 있는 채권자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연준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왜 좋아지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자산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정책적인 어떤 룸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생기기 때문에 네. 현재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싫어하는 그런 단계는 뭐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 너무 급격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경제적 혼란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인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테이퍼링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 말에는 또 금리 인상 긴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시장에서 뭐 미국의 이제 뭐 항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24시간 이렇게 정책이 뭐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현상들 중에서 이제 공급망 쪽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그 생기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인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빠지고 뭐 좀 그러겠지만 필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인류는 전진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극복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완화가 될 것이고요. 올해의 성장률을 좀 축소시켰던 부분들이 이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되니 이는 바로 골디락스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내년에 아주 큰 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현금화를 하자라는 측면도 있던데 이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주식에 몰빵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이제 분산 투자의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산 투자의 원리에서 제가 주변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채권 비중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기타 뭐 황금성 뭐 가능한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불안한 때에 저희가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저는 그 금리 1, 2% 보지 말고 깨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3,000포인트가 이제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다 그러면 일단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100포인트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시장도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 네, 말씀하시죠. 송 과장님은 지금 고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운용 중이신지도 궁금한데 지금 네네.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시죠? 일단 그 금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장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30년물 국채금리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80년 거의 40년 장기 넘게 금리를 이제 봐야 된다는 장기 금리가 말씀이시죠? 이제 하락을 해오고 있고요. 네. 문제시가 되는 거는 저 장기 금리 하락 추세에 이제 상단에 이제 그 터치를 하는 때가 실질적인 이제 문제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내년에 이제 골디락스 장세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 기타 뭐 특징적인 몇 가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금화를 일부 시켰던 것들을 아주 조금씩 저도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여겨볼 종목들을 지금 좀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장세 속에서 사실 변동성 장세는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죠? 그 하루하루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도 여쭤보셨으니 제가 이제 아주 좀 재밌게 이제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곧 11월 초에 이제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은경 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접종 완료율을 이제 좀 보니까 네. 좀 보시다시피 이제 18에서 이제 40대가 지금 48%입니다. 물론 이제 저것들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50대 이상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네. 거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 대상 군 중에 미접종자가 약 57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예약할 수 있거든요. 네. 예약한 사람이 불과 25만 명입니다. 백신 안 맞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젊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뭐 감기나 뭐 이렇게 백신 생각을 하는 부작용이 좀 거겠죠. 무서워서 그런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유수원 기자의 그 한 기자에 따르면 그리고 김우주 이제 고대 구로병원 교수가 이제 무임승차 심리라고 이거를 명칭을 했는데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헛헛한 마음을 아마도 술로 달랠 것이고 저는 뭐 연말에 지금 위드 코로나 회식 뭐 지금 다들 뭐 네.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트 진로 여전히 그래서 하이트 진로를. 네, 맞습니다. 뭐 투자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즐겁게 이제 생각을 몇 가지를 연결을 해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술로 달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슈로 본 종목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정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